싫어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나의 마음, 다른 말로 의식의 상태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의식의 상태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비춤을 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실험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안에 어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업식이 있는지를 이렇게 장애물이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알아차려서 내 내면에 있는 엉어리나 이 돌을 내가 안에 걸 치워야지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지. 안에 것은 그대로 놔놓고 바깥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춤을 통해서 내 장애물을 잘 알아차려야 되겠죠. 네, 알아차립니다. 이게 알아차려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으로서 이제 이 상황과 삶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건 운용이라고 하지 않고 업식의 자동 프로그램에 따르는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알아차림이 우리가 목적이죠, 그죠? 알아차림을 하려고 그러면 비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문제는 없어져요. 진실을 보면,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진실을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가짜인 걸 알면은 저절로 이렇게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여러분들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요. 엄청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삽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게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은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수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수행하면 물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 수행, 이게 특히 마조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이제 이렇게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다 안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장잡으로 해가지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해양이라는 선사가 찾아와서 네가 앉아가지고 그거 백날 해봐야 노력을 해봐야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깨닫고 마주가 하는 말이 평상심이 도다. 노력하면 더 물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면 물든다. 이렇게 하니까 노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노력하면 안 되는군. 이렇게 노력이 필요 없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 뭐예요? 노력을 끝까지 가보고 나서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노력도 아직 안 해놔놓고 노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상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아상이 하는 노력을 하면서 가장 뭐예요? 아상한테 힘을 주는 것이 싫어함입니다. 이 싫어함, 저항과 거부가 이것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누가 못 받아들여요? 이게 나가 있는 거죠. 그죠? 나. 이걸 우리는 에고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하면 업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싫어함이 큰 사람일수록 싫어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싫어함이 큰 사람일수록
에고와 업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싫어함이 클수록 나의 에고가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에고가 더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갔을 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갔을 때는 이건 아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심리학은 나의 아상을 확장시키고 힘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 싫어함을 합리적으로 잘 쓰면은 싫어함이 긍정적인 것이 될 거야. 너의 힘을 많이 길러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싫어함이 이렇게 아상의식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표현하기를 이런 게 시키는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했던 것들도 여러분들의 아상의 힘을 길러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상의 힘이 딱 세워져야지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아상을 더 갈 건지 아상을 내릴 건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아상이 아직 자기로서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남 눈치 보고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싫어함을 잘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싫어함은 아상에서 힘을 주는데 많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거부하라고 이렇게 싫어함을 준 것이 아니라, 싫어함이라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싫어함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줬냐면, 왜 네가 싫어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살펴보라고 한 거죠. 그죠? 살펴보라. 이게 관찰해라. 뭘 관찰해요? 너가 왜 싫어하는지를 살펴봐. 왜 싫어하는지 잘 관찰해봐. 이게 비춤이죠. 이렇게 비춤을 해야만이 이제 알아차림. 아,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내식이 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나만의 어떤 가치가 있고 신념이 있구나. 이걸 이제 내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름을 준 이유는 나를 잘 관찰해서 좀 더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싫어함을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쓴다는 거겠죠. 싫어함을 감정적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싫어함이 올라와 버리면 생각이 아예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뭐예요? 싫어! 너 왜 그러는데? 아, 그냥 싫다니까! 이렇게 이제 탁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업식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싫어함은 왜 있는가? 에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고를 넘어선 사람들은 싫어함과 좋아함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함과 좋아함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있는 아상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싫어함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면 싫어함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예요? 이 싫어함을 가져야지만이 나의 아상, 에고가 이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해요. 생존하려고 그러면 싫어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 물가에 가면 내가 수영을 못해가 나는 빠져 죽는데 물가에 가면 싫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가는 거야. 그럼 죽는단 말이야. 불에 딱 들이면 죽는 거 알아. 아, 그러면 어우 뜨거운 거 싫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꼭 나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생존하려고 그러면 꼭 싫어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맞는 것은 내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싫어함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불확실한 거 있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몰라. 통제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에고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변화를 잘 안 하려 그러고 도전을 잘 안 하려 그러고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아상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에고는 싫어! 이렇게 돼요. 싫어! 이렇게 합니다. 뭐 하면 도전! 이라면 싫어! 이게 먼저 올라옵니다. 도전! 이라면 그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싫어! 이렇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에고의 특성입니다. 에고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불확실성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상이나 공상의식에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을 불확실성으로 니 걸어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 걸리면 죽어본다고. 이게 완전 돌아버리는 거야. 감당을 못 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상의식으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순리대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 내 걸 한번 내려보고 순리에 따라보자. 이런 의식이 된 사람이 실험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이성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싫어? 그래도 한번 해봐. 이거는 잘 안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싫어함은 이렇게 아까 이게 똑같이 비슷한데 에고를 방어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미지라도 아까 우리 나베님이 이야기했듯이 에고의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잖아. 근데 누군가가 나의 이미지를 건드리네? 그러면 뭐예요? 싫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미지 꼴로 나거든. 에고한테는. 그래서 에고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방어하지 않고 이미지를 깨버리면 에고가 죽어야 돼. 그런데 에고가 죽고 싶어 했겠어요? 안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침에 경계를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이런 내 집도 있고, 내 에너지 장도 있고, 내 어떤 그런 호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침범한단 말이에요. 침범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이런 생존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싫음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싫음을 따라줘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에고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가 안전하다는 걸 유지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는 거지. 에고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하자!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심리 치유를 먼저 하고, 에고가 문제 없음을 알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지금 치유도 안 된 사람이, 내 거 내리고 가자! 이렇게 하면 이 에고가 흔들려가지고 못 견디네요. 이 에고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절로 가다가 이거 뭐, 약간 어디 뭐 사이비에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뭐 저거 따르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뭐, 불안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를 이제 세우는데도 이 실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스트레스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든가, 내가 지금 피곤해. 내가 지금 뭔가 힘들어. 내가 불편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싫어!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내가 몸이 아픈데, 안호가 자꾸 깐죽깐죽 하면서 나를 자꾸 건드려. 그러면,
아, 싫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의 이 불평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 당연한 거야. 자, 어때요? 싫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싫음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한데 싫음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싫음을 잘못 쓸 때 이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이 싫음을 잘못 써버리면 이제 뭐예요? 첫째는 성장이 안 됩니다. 싫음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안 하고 지금 뭐예요? 앞에서 항상 안전빵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지금 몸의 생존만 중요하지 마음의 성장은 안 하려고 그런다고. 내 것만 지키고 이렇게 지금 갇혀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모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 성주계공,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뭐예요? 태어나면 성장하고 다시 죽고 다시 뭐예요? 사라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작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용 속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성장이죠. 태어난 목적은 성장이라고. 그런데 이제 요 아상의식에 갇혀버리면 에고에 갇힌 사람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고에 있어서의 성장은 뭐겠어요? 이 집단의식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의 성장입니다. 우리 내면의 참된 영혼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이제 이 집단의식에서 와, 저 사람 돈 많이 버리던데, 와, 저 사람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잘 나가,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잘 산다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야기로 만들어 놨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잘 살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야기죠, 그죠? 실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직장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돈은 많은데 뭐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은 또 뺏길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더 힘들겠지. 그리고 뭔가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막 치고 올라올까 봐 싶어가 이거 뺏길까 싶어가 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상의식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에고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에고를 아무리 확장시켜도 예수님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의 날이 되면 이제 다 잡초와 같이 불에 태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에고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장을 이게 실험에 너무 갇힌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스 하라고 하는 거죠. 예스. 우리 안호, 예스. 안호, 잘 지내고 있지? 하면 예! 예! 안호, 이거 알고 있지? 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호,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지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이렇게 내 에고를 지켜버리면 성장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싫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편견이 심합니다. 이게 자기의 싫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그 싫음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싫음이 자기한테는 옳다고 생각해서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편견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편견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의 삶만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면에서 는 자기는 잘 산다고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들도 안 돼요. 부인은 더더욱 안 되겠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뭘 믿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계속 뭐예요? 내가 그래 한번 넌지시, 야, 이제 옳고 그름이 어딨노?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뭐냐, 아들하고 잘 한번 지내보고, 이제 네 인생이나 한번 이래 해보지. 이러니까, 아이, 뭔 소리 합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지금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는 뭔가 큰 이게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에고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요.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편견이 엄청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는 이 실험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항상 뭐예요? 악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잘 안 돼요. 아, 싫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뭐야,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과 싫음을 해서 싫은 걸 안 만나려고. 그리고 또 만나도 뭐예요? 싫음이 나오면 고마 막 팍!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기가 쉬워요. 관계가 그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싫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기의 업식과 에고가 아주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주변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잘 안 나옵니다. 싫음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뭘 해요? 내 싫음을 좀 내려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싫음을 우리가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예요? 싫음이 딱, 아, 나 싫어! 이렇게 하면, 왜 싫지? 이렇게 뭐예요? 질문이 먼저 들어간다. 싫은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 싫어?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싫은데? 아,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아니, 이 상황이 왜 싫은데?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예요? 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요. 사실을 안 보고 이런 싫음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음이 올라오면 물어봐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싫음이 올라오면 사실이 뭐고 감정이 뭐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싫음에 대해서 내가 상황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싫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 작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 있다 그러면 한 개 띄가지고 요 사람이 싫으면 그럼 요 부분만 이렇게 좀 그다음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데 저 사람 좋아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고. 자, 싫음을 대처하는 방법. 이유를 보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고 관찰을 잘해서 작은 것부터 대처해 나가자.